아시아 배드민턴팀 선수권의 결승 무대가 막을 내린 순간 스코어보드에는 분명히 한국 우승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남았다. 환호는 팀을 향했고 메달은 선수단 전체의 목에 걸렸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후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은 전혀 다른 이름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국의 우승, 전부 안세영의 힘. 이 문장은 찬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지워버린 선언이기도 했다. 왜 일본 언론은 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비켜갔을까? 왜 복식과 단식, 벤치와 코트, 보이지 않는 준비와 전략은 모두 사라지고 즉 한 선수만이 한국 우승의 이유로 호출되었을까? 이 발언은 단순한 극찬이었을까? 아니면 한국 배드민턴을 바라보는 또 다른 프레임의 시작이었을까? 질문은 그날 밤부터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분명 완성된 팀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어진 연결, 상대의 흐름을 끊어낸 전술, 그리고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대회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선택들. 하지만 일본 언론의 시선은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해 단 하나의 이름으로 환원했다.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적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계산과 맥락이 숨어있다. 이 기사는 묻는다. 일본 언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순간 가려진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프레임이 아시아 배드민턴의 판도에 남길 흔적은 어디까지일까? 아시아 정상에 선 한국. 그 영광의 순간 뒤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지금부터 비로소 답을 찾아 나서려 한다. 경기 결과가 확정된 직후 일본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거의 같은 문장으로 한국의 우승을 정리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결국 안세영이었다. 분석의 출발점도 종착지도 그 이름에 고정됐다. 팀전의 구조, 상대 매치업의 변화, 벤치의 선택과 타이밍은 배경으로 밀려났다. 화면 밖으로 밀려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서사였다. 이 대회는 단식 한 경기로 설명될 수 없는 설계였다. 상대의 복식 조합을 분리하기 위한 라인업 조정, 흐름이 넘어가려는 순간에 투입된 카드, 그리고 연속 경기 속에서 체력과 심리를 동시에 관리하는 계산. 그 모든 축이 맞물릴 때 팀전의 승리는 완성된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의 보도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명제로 압축했다. 한 사람의 힘이라는 프레임은 이해하기 쉬웠고 동시에 강력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그 방식이었을까? 일본 언론은 우연히 그 이름을 택했을까? 아니면 이미 준비된 해석을 결과 위에 얹은 것일까? 대회 전부터 이어져 온 관심의 방향을 되짚어보면 이 선택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한국의 팀 밸런스보다는 개인의 압도적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누적되었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소비됐다. 이 반복은 우연의 범주를 벗어난다. 그러나 등전의 현장은 늘 예측을 비튼다. 상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흐름이 어디서 꺾일지, 승부가 어느 지점에서 달릴지는 당일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도 결정적 장면들은 여러 번 나뉘어 나타났다. 한 세트의 끝을 지킨 리턴, 흐름을 끊어낸 적정 타임, 연속 실점 이후의 미세한 전술 수정. 순간들은 기록지에 남지 않지만 승패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한다. 그럼에도 일본 보도의 카메라는 그 장면들을 스쳐 지나갔다. 이 선택은 독자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해는 쉬워지지만 진실은 얇아진다. 팀의 이름은 흐려지고 개인의 서사는 과도하게 확대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동시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국의 우승이 팀의 완성이 아니라 개인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순간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다음에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팀이 아닌 개인에게 던져진다. 일본 언론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기사 말미에는 은근한 전제가 깔렸다. 그 선수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이다. 이 가정은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가정이 반복될수록 독자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서사가 자리 잡는다. 한국은 강하지만 그 강함은 특정 이름에 의존한다는 이야기. 이 서사는 경쟁 구도를 단순화하고 다음 맞대결의 프레임을 미리 설정한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도의 선택이 경기장 밖에서 또 하나의 승부를 시작시켰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영광의 의미는 달라진다. 일본 언론이 비춘 것은 분명히 안세영이었다. 그러나 그 빛이 닿지 않은 자리에서 한국 우승을 떠받친 다른 힘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밀려났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프레임은 단순한 찬사의 부산물일까? 아니면 다음 국면을 겨냥한 계산된 시선일까? 아직 기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 답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시작됐다. 일본 언론의 보도 이후 한국 선수단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축하와 감사. 다음 대회를 향한 짧은 각오만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나는 긴장감이 있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다. 이 프레임이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팀전은 숫자로만 읽히지 않는다. 코트 위에서 보이지 않게 교차하는 신호, 선수 간의 미묘한 역할 분담, 그리고 상대의 흐름을 깨기 위해 선택된 한 경기의 포기까지.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은 완벽한 승리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길 수 있는 경기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를 구분했다. 일부 경기는 다음 매치를 위한 보석이었고 일부 라인업은 상대 분석의 결과였다. 이 복합적인 판단은 감독석과 데이터팀, 그리고 선수들 사이의 긴밀한 합의에서 나왔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기사 어디에도 이런 과정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은 결정적인 순간, 절대적인 존재, 결국 버텨낸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었다. 자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 하나로 모든 장면을 연결하게 된다. 그 결과 팀의 전략은 개인의 능력에 종속된 부속물처럼 인식된다. 이 인식은 우연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편집의 산물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에서도 이 프레임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것이다. 일부 해설자들은 한국은 시스템이 강하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덧붙였고 특정 경기의 전환점을 언급하며 팀 전체의 완성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은 헤드라인이 되지 못했다. 자국적이지 않았고 서사를 단순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살아남은 문장은 하나였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했다는 문장. 선택은 경쟁국의 시선을 넘어 아시아 배드민턴 전체의 구도를 단순화한다. 강팀은 시스템이 아니라 스타로 설명되고 약팀은 그 스타를 막지 못한 이유로만 평가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맞대결의 질문도 바뀐다. 어떻게 팀을 공략할 것인가? 가 아니라 그 한 선수를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로 축소된다. 전략의 층위가 낮아지는 순간이다. 한국의 우승이 남긴 가장 큰 자산은 메달이 아니라 다양한 승리 방식이었다. 밀릴 때 버티는 법, 앞설 때 굳히는 법, 그리고 불리한 흐름에서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법.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서사에서는 이 자산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지점에서 의문은 더욱 선명해진다. 왜 보도되지 않았는가? 왜 설명되지 않았는가? 단순히 지면의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독자가 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이야기만을 선택한 결과일까?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질문은 아직 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보도에서 빠진 장면들이야말로 다음 이야기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이다. 표면 위에 찬사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일본 언론의 발언은 단순한 극찬이 아니었다. 한국 우승. 전부 안세영의 힘이라는 문장은 한국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특정한 방향으로 묶어 두는 장치였다. 팀의 완성도를 인정하는 대신 승리의 원인을 한 점으로 수렴시키는 방식. 이는 상대를 분석할 때 가장 오래된 전략 중 하나다. 구조를 지우고 변수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 한국의 우승은 재현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 특수한 개인의 결과로 변환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회에서의 질문은 분명해진다. 한국이 강한가가 아니라 그 선수가 또 해낼 수 있는가가 된다. 팀의 깊이는 논의에서 빠지고
대비책은 단순해진다. 그 한 명을 흔들면 된다. 일본 언론의 문장은 바로 이 인식을 미리 심어놓는다. 더 나아가 이 프레임은 자국 독자에게도 안전하다. 패배의 원인을 상대 팀 전체의 우수성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졌다고 말하는 대신 압도적인 개인에게 졌다고 말하면 분석은 쉬워지고 반성은 줄어든다. 이는 패배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다음 맞대결을 위한 심리적 완충 장치다. 찬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경쟁의 논리가 정확히 들어있다. 퍼즐은 맞춰진다. 왜 복식의 균형이 지워졌는지, 왜 벤치의 선택이 설명되지 않았는지, 왜 팀 전체의 움직임이 서사에서 탈락해 했는지. 그 모든 생략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했다. 팀을 강조하면 한국은 준비된 강자가 된다. 그러나 개인을 강조하면 한국은 특정 변수에 의존한 강자로 바뀐다. 두 이미지는 전혀 다른 위협 수준을 만든다. 한국 배드민턴의 진짜 위협은 한 선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선수를 중심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다. 누가 나가든 역할이 이어지고 흐름이 끊기지 않으며 한 경기의 결과가 다음 경기의 설계로 즉시 반영되는 시스템. 일본 언론의 보도는 바로 이 지점을 의도적으로 비껴갔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불편하다. 존중처럼 포장된 문장 안에 상대를 단순화하려는 계산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하는 방식. 아시아 정상에 오른 순간조차 다음 경쟁을 위한 프레임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왜 안세영만을 지목했는가 가 아니다. 그 프레임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다. 코트 위의 승부는 끝났지만 인식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메달보다도 이 우승의 진짜 얼굴이다. 팀으로 이긴 승리, 구조로 만든 정상.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한 어떤 프레임도 한국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아시아 정상에 오른 순간 한국 배드민턴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고 한 경기의 기적도 아니었다.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 분담.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팀의 균형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럼에도 외부의 시선은 이 복합적인 과정을 하나의 이름으로 단순화하려 했다. 찬샤라는 외피를 쓴 프레임은 그렇게 완성됐다. 그러나 프레임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또 준비한 승리는 팀으로 기억될 때 가장 강해진다. 누군가의 빛나는 활약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빛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의 연결과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승이 진짜 위협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정 변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 논란은 단지 한 문장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결과만을 소비하는 시선이 아니라 과정의 밀도를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다음 경쟁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한국 배드민턴의 정상은 한 사람의 어깨 위가 아니라 팀 전체의 발걸음 위에 세워졌다. 감사의 말. 끝까지 이 기사를 읽어준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단순한 결과 너머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트 위의 승부뿐 아니라 이면의 숨은 이야기와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며 전하겠다. 한국 배드민턴의 다음 장면을 더 깊고 정확한 시선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